안녕하세요. 수련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 수련목회자 수다 및 잡담 영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자연인이 수련목 공부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저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저번 주까지 구약, 암송, 구약, 신약을 했고요. 이제 교리와 장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교리와 장정 이야기죠. 정치와 암투, 역사, 이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나왔던 실전 문제들을 토대로,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문제들을 토대로 그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좋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또 제가 이것도 또 파일을 또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여러분들 보이나? 글자가? 나도 안 보인다. 제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야. 옆에 거를 잘못 열었네. 여기 자료를 하나 보면요, 교류와 장정은 좀 가로 파일로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겠는데, 시험 과목은 그 안에서 총 10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챕터 안에서만 나오죠. 그리고 그 10개의 챕터에서 총 30문제, 30문제, 30문제가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 안에서 3문제, 3문제, 3문제씩 분포가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뭐 웬만하면 거의 다 3문제, 3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리는 실전 대비 문제에서는 실제로 각 챕터마다 3문제, 3문제씩을 했는데, 보통은 1편부터 10편까지의 과정법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지만, 주로 3편과 4편과 7편에 집중되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찍어서 공부하겠다 하면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챕터 1부터 역사 교리부터 챕터 10, 10까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제와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를 토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복음의 수용과 선교사 내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한글 성서는 무엇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서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리화장정 이거부터 얘기해야겠네요. 교리화장정이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에 대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화장정 교재는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범위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 수련목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23년 수련목, 24년 수련목은 21년 교리화장정 개정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볼 수밖에 없다.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긴급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긴급 입법 후에 비스무리한 거,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이 생긴다면 모를까. 웬만하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이 역사 교리는요, 대부분 한국 감리교회사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좀 비슷한데 좀 묘하게 달라요. 예, 좀 그러니 그것과 차이점을 또 구분할 건 구분하고, 비슷한 건 또 같이 크로스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그 성서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회는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책이 성서가 우리말로 번역돼서 먼저 들어왔죠. 선교사보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 2022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책 한글 성서는 무엇을 통해 들어왔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매서인이죠. 예, 이것은 한국 근현대사가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사에도 나오니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또 정리한 것에 의하면 여기에도 뭐 없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 물론 이거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죠. 2016년도와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83년 9월 미 감리의 볼티메어 소속 어떤 목사는 외교사절단 우리나라 그때 당시는 대한제국인가? 조선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방문 중이던 민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우처 나왔잖아요. 이거 딱 정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가우처 목사는 국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에 있던 미감리회 선교사 어떤 사람 맥클레이로 하여금 한국 선교를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한국 선교의 시작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조선보다는 일본이 더 쳐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메이지 유신을 먼저 해서 근대화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던 선교사를 먼저 움직여서 한국에 좀 갔다 와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서 특별히 제가 좀 표로 정리한 거는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데 특별히 미 감리회와 한국 남감리회로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때 당시 미국 감리회는 북감리회라고 하는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라고 하는 남감리회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노예제도죠. 혹시 여러분들 좀 이건 상식인데 상식 아닌 그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미국이 링컨 대통령 시절 때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남북전쟁을 했을 때 주 이슈가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북쪽과 남쪽 중에 어디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감리와 북감리인 미감리와 남감리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은 우리나라가 남한에 있으니까 남쪽이 더 선호도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제도를 반대했을 것이다. 걔네가 착했을 것이다 했잖아요. 아니요, 거기는 미국은 그 북쪽이 워싱턴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 그 미국의 남쪽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쪽은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북쪽은 노예제도가 아니라 중공업 지역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쪽 위쪽에 북쪽의 지도자였고 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북쪽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리교회는 북쪽이 먼저 온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기억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유리할까요? 유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보면 미감리와 남감리에 오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이게 좀 표가 원래 좀 있는데 좀
잠깐만요. 표 이게 칸막이가 왜 화면상 잘 보이나? 안 보이네. 이거 아무튼 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 감리회에서 이때 당시에 그 신미양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으니까 프랑스도 놀러오고 미국도 놀러오고 우리랑 조약 맺자 해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신미양요를 맺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절단은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니 그때 당 우리나라의 고종의 사촌 중에 있었던 외척 중에 하나 있었던 민영익이 이제 사절단을 이끌고 가는데 그 버스에 아따 가우처 목사 감리교회 목사를 만난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숄라숄라 하다 보니까 오 민영이 우리 조선에도 교회가 와서 학교와 병원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가우처가 옳다구나 하고 그래서 띠띠띠띠띠띠 전화 돌려서 야 당장 조선 가 임마 임마는 안 했겠죠. 하다 보니까 맥클레이 그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가 당장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하는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와 학병원 중에 뭐 그 중에 학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죠. 그에 비해 이제 남감리에는 이제 아마 이게 만주 쪽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핸드릭스 감독이 그 조선에서 망명했던 윤치호랑 만나서 그리고 리드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줬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만나서 세례 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서로 숄라숄라 친해져갖고 이제 윤치호가 남쪽 조선으로 간다고 해. 야 그러면 우리 리드 선교사 데리고 가 해서 둘이 가서 이제 남감리에 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핸드릭스 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윤치호랑 같이 리드 같이 가 해서 이제 남감리회가 생겨졌고 거기에 루시 여학교, 호스턴 여학교, 한영서원이 세워졌다.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감리회와 미감리회가 뭐 이제 미국에서 왔다, 만주에서 왔다라는 그런 아니 미국 일본에서 왔다 그런 좀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뭐 가우처 감독과 맥클레이 선교사, 핸드릭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 요런 기준으로 좀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저는 공부를 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나? 아무튼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맥클레이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조금 좀 어디냐? 여기 있구나 마우스가. 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 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가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고종 왕을 만났어. 이제 왕을 만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이것이 조금 좀 헷갈릴 거야. 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재를 직접 펼쳐보면요. 교리와 장정에서는요. 무엇과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서는요. 학교와 병원 사업이 정답이에요. 이게 교리와 장정 잡세 보면 예. 이게 정답인데요. 이게 정답인데 근데 이 내용을 기억해서 한국 감리교에서도 이게 정답이겠지 하고 딱 가면요 그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마음씨 넓은 교수님들이나 채점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해 주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한국 감리교에서는요 교육과 의료 사업이라고 적는 게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둘 다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내용 맞죠? 맞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글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교리와 장정에서 학교와 병원 사업이고요. 감리교회사에서는 교육과 의료 사업이에요. 책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다른데 저보고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그냥 알아둔 거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물론 뭐 솔직히 암송과 성경에서 거의 웬만한 거 딱 결정하고 뭐 가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뭐 좀 조심하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저는 나중에 영성순환에 가면 자기가 대충 몇 점대인지는 알려주거든요. 요즘엔 진짜 소수점까지도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대충 한 80점대 맞은 사람으로서 조심하세요. 그때 영성순환에서 저한테 80점대라고 알려줬어요. 믿기실 말고. 자, 아무튼 이거 좀 조심해서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세요. 물론 12월 달 시험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알려주는 이런 거 알려줘서 참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조심하세요. 네. 자, 4번 가겠습니다. 2017년도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였죠. 역사와 교리에서 미감리회 국의 여선교부예요. 그래서 초대 한국 선교사를 임명한 사람 누구인가? 자, 여선교부에서 했으니 당연히 여성이겠죠. 스크랜턴 대부인.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표로 하나 좀 보여준다면 요 감리교회 개척 3인방 이 정리표를 잠깐 좀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감리교회 개척자 3인방 미감리교회예요. 북감리예요. 아펜젤러 스크랜턴과 스크랜턴 대부인이 갔는데 이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원래는 전 처음에 여기에 보구여관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구여관은 스크랜턴 대부인이 안 세웠더라고. 무슨 하워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이 세웠더라고. 여성 전용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작년에 알게 됐어요.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를 해서 아펜젤러가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을 세웠다. 그리고 스크랜턴이 상동교회와 시병원을 세웠다. 그리고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세웠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우스 어디냐? 커서 어디냐? 잠깐만, 그래도 이게 표가 하나는 파란색으로 되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좀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좋다고 해줘요. 이렇게 해서 요 표에 따라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 한글 파일도 따로 돼 있지만 요거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예, 자선사업인가? 이게 공중에다 잘 뿌려놨으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17년도에 합격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시험 봤던 사람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역사 교류에서 아펜젤러 성경에서 언제 내한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외워야 하지? 하는데 이 문제 보니까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걸 보고서 딱 생각했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식목일에 내한했구나 라고 외웠어요. 연도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어디야 어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딨냐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내한일은 식목일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펜젤러 선교사 내한일은 식목일이다 이렇게 외우고 다녔죠.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네요. 혹시 갑자기 불시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아펜젤러 선교사는 식목일에 왔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시험 봤던 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역사 교류에서 남감리의 한국 선교에서 세례받고 최초의 남감리의 교인이 된 사람 누구인가? 남감리에잖아요. 자, 요거 어디 있어?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문제 속에서 남감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감리에 윤치호죠. 예. 왜 빨갛게 안 돼? 왜 저렇게 되지? 희한해. 일일이 이렇게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분단 모양으로. 자, 윤치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 표대로 다니면 남감리에서 이제 윤치호가 한국 조선 사람으로서 최초에 접촉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감리에서 민영이가 만났을 미감리의 세례는 민영이기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최초의 접촉자.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세례도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문제로 제가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의 민족운동은 무엇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한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제라서 제가 외워버렸죠. 구국기도회. 예, 네, 잠깐. 네, 전화가 와서 친구가 안수받고 가는데 후임자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뚝 사람 없냐고. 내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잠깐 전화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구국기도회로 시작하여 다양한 항일투쟁으로 했다. 인터넷 상공에서 떠도는 문제였죠. 요 8번. 누구는 상동교에서 애배청령회와 무엇을 중심으로 민족운동가를 규합하여 국권회복운동과 애목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만 그냥 외워두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덕기 목사. 요분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애비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냥만 생각해두면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규식이 좀 한데 15년도와 17년도 제가 시험 봤을 때 한 번 나왔네요. 자, 보면 다음 역사와 교리에서 한국감리교의 자치시대를 열어 설립 취지의 3대 원칙을 선포하였다. 3대 원칙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선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근데 우리 어쩌면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근데 이 조선 쪽 교회는 뭐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야 이거?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디 있노 하면 자, 요거를 제가 복사 카피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딨냐 마우스. 요거를 토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배웠던 건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맞아요. 맞는데 그건 기독교 대항 감리회 때예요. 근데 기독교 조선 감리회 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조선 쪽 교회가 맞는 거예요. 즉 뭐냐? 문제에서 그 3대 취직을 말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딱 보니까 이 3대 원칙을 묻는 이 시점이 기독교 조선 감리회 때다. 그러면 조선 쪽 교회가 맞는 거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때다. 그러면 진정한 한국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시대를 좀 체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 맞춰서 근데 요거가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은 진정한 기독교회부터 찾아요. 기독교회 아닌 것들은 우선 빼. 그럼 1번과 4번이겠지.
근데 진정한 조선적 감리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그러면 그냥 1번이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찾아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또 뭐 카톡이 와세요. 자,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이건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1930년도, 1930년도 나왔죠? 기독교 조선 감리회 참리총회에서 초대 총리사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인고? 이거 외우세요. 양주삼 형님. 양주삼 형님. 예, 이건 그냥 외우세요. 양주삼 형님. 자, 양주삼 형님에 대해서 하는 건 제가 이거 딱 하나만 써놨네요. 저는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좀 해놔야 하는데 저는 좀 알아둬야 할 옛날의 감독님들 얘기하면 양주삼 형님, 류형기 형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혁신교단 만든 사람. 혁신교당 만든 사람 그 누구지?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적어놨구나. 그건 그 혁신교단 만든 그 감독님 있는데 누구냐? 혁신교당 만든 사람. 혁신교단 만든 사람 누구냐? 혁신교단 이건 일일이 찾아야 돼. 아이고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혁신교단 만든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까진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자존심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정춘수 맞나? 정춘수 감독님 맞나? 정춘수. 정춘수 감독님 이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한국 감리교에서는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류영기 감독은 성화파 대립의 중심에 선 감독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혁신교단 만든 감독. 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어느 정도는 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대충 뭐 여기는 양주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빼고 다 사석에서는 형님 이야기거든요. 양주삼 형님, 류영기 형님. 얘는 혁신교단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혁신교단 어떤 교단인지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얘는 형님이랑 안 불러요.
춘수 아재. 나중에 후손들이 시비 걸렸는지 모르겠네.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뭐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특별히 문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음 2021년도에 나왔죠. 다음 문제는 기독교 조선 감리의 자치 선교에 대한 문제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마침내 1930년도 12월 어쩌저쩌고에 뭐가 창립총회가 열려 이겠다. 이제 자, 위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좀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겠어요? 뭐가 열렸다? 통합이 된 거예요. 아까 미감리에 난감리가 분리됐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니죠. 이때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감리회. 이때는 일제 침략기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 어딨냐? 마우스를 못 찾아.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류장전 이런 문제가 나오죠. 한국 감리교도 해방 직후 재간파, 복흥파 분열로 시작해서 54년, 70년, 74년 각 교회 분열로 아픔을 겪었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합동함으로써 무슨 전통을 이어나갔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참 듣기에는 좋은 얘기죠. 하나된 감리교회.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다시 시험에 15년도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또 모르죠.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 기억만 해두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된 감리교회 맞죠? 요새는 이제 뭐 성화파 뭐 그런 거는 호원파는 아니지만 학교별로 이제 분열된 것 같지만 요새는 이제 학교별로도 이제 뭐 CR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 분열된 것 같지만 이제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감리교회 안에서는 이제 로열 패밀리와 비로열 패밀리 간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주인공 진도주는 윤현우라는 사람이잖아요. 윤현우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때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없는 자의 그 기억. 저는 가끔 감리교를 보면서 그런 갈등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해요. 저 혼자만의 우려와 섞인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 100주년 기념예배는 언제 개최되었냐? 이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문제예요. 실제로 나온 적 없는데 그냥 뭐 해서 했는데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88년도 2년 연속으로 나왔던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한 세기 동안 4가지 전통을 수립하였다. 다음 중 4가지 전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가지 전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우선은 감독 제도 전통인데 이것도 그냥 외워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역서 교류 중 기독교 대왕감리회. 자, 여기 대왕감리회라고 돼 있죠? 총회 설립 취지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적, 감리교적. 요거는 요거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딨어? 요거 3대 취지랑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자, 근데 분명히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왕감리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감리교회적. 그럼 나오는 건 조선적, 아니 한국적인이 정답이 되는 거죠. 20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나올 때 됐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 속에 기독교 대왕감리회라고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 어쩌고저쩌고 39개조 강량을 몇 개조로 줄였냐? 25개조. 외우세요. 자, 39개조 중에 존 웨슬리가 삭제한 것은 충성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독교 대한 감리에는 모든 무엇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여기 뭐 내용, 이것도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들이죠. 개신교인, 기독교인이나 개신교인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하며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을 둔다? 기초를 둔다. 예, 성경에 기초를 둔다. 이 아름다운 문구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어디 있냐? 2018년도에 나온 또 문제지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것도 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자, 20번 문제. 16년도와 21년도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학을 위한 지침. 자, 여기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무엇과 무엇이 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조선족 교회. 딱 느낌이면 내용이 이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자, 이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문제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요 앞에 있는 내용보단 뒤에 있는 내용이 정답이죠. 기독교회, 감리교회, 한국교회는 맞는 거죠. 근데 틀린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조선교회가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쉽죠? 쉽고 재밌어요. 그래야 하는데.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학을 위한 지침 내용이다. 틀린 것은 보통 이럴 땐 제일 긴 게 문제지만 이건 4번이 문제인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정답. 자, 요게 내용이 정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4번을 보면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파괴하지 않아요. 요것을 좀 기억하면 좋고요. 자, 요것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14년도와 19년도에 나왔는데 감리교회의 신학을 위한 5가지 지침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자, 교리죠. 교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리회 지침사항 5가지 여기 내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5가지 지침사항을 한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걸 한번 성경, 전통, 체험, 이성, 토착문화,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어쩌면 외워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창조자가 요 문구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아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 근데 요거는 딱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솔직히 창조자는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에 가깝잖아요.
대속자가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좀 보면 좀 물론 난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 할 말 없는데 그건 출제위원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통하는지. 또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교류 1편 내용의 최대 인터넷에 떠돈 것과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23가지의 문제 내용을 이론적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한 7, 80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편 제헌법 문제 나옵니다. 자, 1930년 미 감리회 선교부와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무엇을 조직하였다. 1930년 때 뭘 조직했다고 돼 있죠? 그 유명한 기독교 조선감리회. 이때 조선감리회가 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이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된 겁니다. 네. 자, 이거 아까 1편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제가 어딨냐, 요거와 좀 잘 구분해서 좀 풀어야 하는 문제죠. 자, 2편 헌법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가 잘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 내용도 됐죠. 그래서 2번 우리 교류화장정에서는 교육과 의료 사업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교육 순서 안 바뀌고 나옵니다. 자, 교류화장정에서 학교와 병원 사업이잖아요. 근데 한국감리교회에서 이것을 뒤집어서 의료와 교육 사업이라고 안 나옵니다. 교육과 의료 사업입니다. 배우는 게 먼저고 고치는 게 나중입니다. 그 순서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나오죠. 요거 2015년도에 나왔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헌법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무엇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을 기본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어쩌고저쩌고 한다. 예, 우리 그 교리화장정은 입법, 사법, 행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총칙에 우리 교회의 명칭은 뒤 영어로 딱 돼 있죠. 코리아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헌법 총칙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못 푸시나요? 큰일인데. 그럼 안 되는데.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헌법 총칙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한다. 이하 감리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감리회 예배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교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어떤 것 같아요?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는데 영토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네,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 잘 봐요. 대한민국 영토 밖에 미주 특별연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캐나다 지방에 그리고 유럽 지방에 일본 지방에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다 제가 써놓을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미주 특별연회가 대한민국 영토 밖인 어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우리나라 국호를 잘못 써봤다. 특별회가 설치되어 있다. 혹시 또 모르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대한민국 영토 바뀐 캐나다 지방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로 충분히 기억하면 돼. 그럼 정답은 뭐냐? 3번이에요. 왜 3번이냐? 예배서, 예문은 입법의회에서 제정한다.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충분히 기억하고,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면서 잠깐만, 예외사항이 있잖아. 충분히 4번은 이게 맞는 예시사항을 내가 충분히 본 적 있잖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감리회가 제정한 무엇은 감리교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회생활의 신학적인 규범이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신경. 사도신경 아니죠? 사회신경이죠. 근데 우리 사회신경 들어본 적 없는데요? 네. 들어본 적 없죠? 사도신경만 많이 했죠? 근데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요 30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시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20년도 출제됐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변형돼서라도 충분히 객관식으로도 변형돼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웨슬리 신학을 볼 때 웨슬리의 이 엄청난 신학에 난 감동했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간에 교리의 장장 이 문구를 보면서 엄청난 문구구만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웨슬리 신학의 그 문구 하나에 감동할 때 저는 교리와 장장 이 문구에 더 감동하는, 조금 여러분들과는 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런 문구였죠. 우린 너희랑 달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달라. 좀 다른데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다른데 유별나게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요 문구를 진짜 공부하면서 참 좋게 생각했어요. 자, 이것이 감리회 기본 체제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감리사 제도 아니라 감독제다. 요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각하기에 감독이 통치하니까 감독의 말이 다 짱이다라고 하지만, 어디에 기초한다? 의회제도. 감독이 그냥 막 할 수 없다? 감독이 막 하고 담임자가 교회 안에서 막 치리해도 그 안에 의회제도,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고 대화하는 이 의회제도다. 감리회 기본체제. 이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동해주세요. 제발. 그러니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재자의 권한은 주어져도, 그 책임은 주어져도요, 그 안에서 의회제도로 서로 협력하라. 그래서 저는 참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가렵지? 겨울철이라서 그런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독재자로서의 권한은 가지고 있어도 독재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지? 권한이 아니라 독재자로서의 책임은 있어도 독재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책임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얼마나 멋있는 문구 아닙니까? 이거는 꼭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이거 꼭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얼른! 자, 31번 한번 볼까요?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무엇과 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 아까 보기로 나왔었잖아요. 자, 연회와
지방회. 그것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연회와 지방회. 총회 아니죠? 순서대로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되고 32번 교인에 대한 그 헌법에 나온 얘기죠.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무엇이 되기로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무엇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 무엇이 되기로 했냐? 무엇이 되기로 했냐? 감리회 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은 근데 감리교 안에서 장로교가 좋다, 침례교 좋다, 막 시부렁 떠드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야.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나? 던져버려. 이거 난 법대로 한 건데 법에 써 있잖아. 너무 법대로 하면 인간미가 없으니 의회제도에 기초하여 타협과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옛날 문제긴 한데 요새 최근에는 이렇게 가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하게 쓰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리의 교인의 구분 원입인, 세례, 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게 정답이 되죠. 근데 요것이 무엇인고 하면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나? 그럼 요거는 요런 정도로 좀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요 정도로 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네. 자,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교인은 감리의 회원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리의 회원이 되는데 그 감리의 교인이 구분과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응?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자, 근데 이건 뭐냐? 구분은 뭐냐? 세례 안 받은 사람. 응? 여기서부터는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세례 받은 그럼 여기 입교인은 뭐냐? 세례 받은 성인. 아동 여기 뭐냐? 세례 받은 학생.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원님이 전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아동 유치 아동 이하. 세례 받은 학생부터 성인 이하. 뭐 이렇게 구분하세요. 세례 받은 성인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 구분과 직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구분을 물었는지 교인의 직분을 물었는지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 직분이 뭐냐?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 자, 근데 여기서 평신도 임원과 교역자와 교역자는 여기 좀 이쪽으로 하자. 교역자와 사역자 이거를 이제 직분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좀 있는데 이 직분에 따라서 평신도 임원과 사역자 교역자인데 그럼 이건 또 뭐냐? 자, 평신도 이것 좀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하는데 평신도 임원은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즉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평신도 임원은 여기서요.
그럼 사역자는 누구냐? 신방,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어? 즉 신방 전도사와 교육사를 여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 교육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을 말하고요. 신방 전도사는 여러분 다 아죠? 어,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은 뭐죠? 우린 기독교 교육학의 전공이 아니라 신학과 전공했는데 여러분들은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체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냥 입교인이에요. 제가 유고대로 억지로 구분하자면. 아니면 간사가 되는 거죠. 근데 간사는 법으로 정해진 직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교역자는 뭡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연애 정회원. 자, 연애 정회원. 바로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목사. 바로 저 같은 사람이요. 협동회원은 특수직이에요. 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준회원은 뭐냐? 이들이 진짜 전도사죠. 진급과정에 들어가는 전도사. 수련목. 전도사인데 수련목. 선교사. 수련목이 있고 선교사가 있고 군목이 있어요. 이들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군목 중에 그 선교사 군목 중에서는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죠. 좀 특수직으로 안수를 받으면서도 준회원에 들어간 선교사 군목도 있고요. 또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 군목 중에는 정회원 선교사 군목이 있고요. 준회원 선교사 군목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있는데. 그럼 서리 담임자와 서리 전도사는 뭡니까? 여기 사실상 여기 아이고 이거 헷갈려. 수련목? 단독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해도 이거 진짜 헷갈리네. 씨. 어렵게 설명한다 진짜. 단독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예정자, 군목 예정자. 아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요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은 신학생은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은 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학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랑스럽다 뭐 어쩌다 그러다 하지 마. 아직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학생은 저도 학생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다니까. 교리화 장정에 그렇게 써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어, 교역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 임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방전도사한테 막 자존심 부리고 막 텃세 부리잖아요. 신학과 학생이라고 조심해라. 응? 아직 너희들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료목 시험을 합격하거나 단독하거나 어서 우선 서리전도사 2단계로 와. 그런 다음에 시험 1차 3년 과정 중에 1년차 때 시험을 합격하면 준회원이 되는 거야. 이걸 연회 허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2년 남은 2년 빡세게 고생한 다음에 연애 정연이 되는 거죠. 저처럼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진급과정 우선 수령문만 합격하시면 제가 뭐 따로서 뒤에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겠죠?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한번 하면 되고요. 잡리의 교인은 직분에 따라 교인 직분에 따라서 있죠? 평신도 임원 사역자 무엇으로 구분한다?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 이건 외워두셔야죠. 제가 이렇게 쓴 거 왜 썼겠습니까? 외우라고 쓴 거죠. 이것만 외워두면 만사가 다 편해집니다. 자, 평신도 임원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평신도 임원은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네. 제가 처음 수련목을 시작했을 때 아주 꼰대 담임 목사를 만나서 제가 이거 모를 줄 알고 평신도 임원들이 해야 할 게 뭔지 알아? 너 모르지? 해서 제가 바로 대답했죠.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말 없이 절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대답 못할 줄 알았지? 자기 잘난 척 할 줄 알고. 그러더니 딱 이렇게 그럼 그게 헬라어로 뭔지 알아? 코이노니아 뭐 저저저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거 코이노니아 뭐 아무튼 뭐 노니아 다 대답하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날 야단치려고 했는데. 그러더니 처음 수련목 했을 때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하냐고. 물어봤잖아 이 자식아. 괜찮아요. 그분 은퇴했어요. 야단치고 싶어서 막 몰아붙이는 사람이었죠. 앞으로는 이제 볼 일 없겠지만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개척교회 평신도 임원 어떻게 되겠냐. 정답은 이렇게 되죠. 집사, 권사, 장로.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 안합니다. 참고로 수련목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 안합니다. 담임자가 바뀐 담임자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그렇게 하면 내가 갈 곳이 없는 줄 아나?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잘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죠. 수련목 도중에 임기 옮기면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님이 이끄시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것도 또 여기 이거 도움이 될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챕터 2는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사역자는 개척교회 교인을 어쩌고저쩌고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다. 사역자 신방하는 일과 혹시 지금 신학과 학생들 자기들이 사역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 먹고 있으려나? 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진실인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고 있다면 사역자가 맞죠. 교육사니까. 근데 요새 교육사라는 직책을 쓴 교회가 있나? 자 그렇죠. 그러니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사역자 그걸 기억해두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신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근데 이 교육사라는 직책은 좀 요새 안 쓰이는 직책이죠.
자, 그리고 교역자에 대해 정의. 제가 시험 봤을 17년도와 3년 뒤 20년도에 그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요 뭔 뜻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2,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만 외워두면 여러분들에게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으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느니 감리회로부터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아이고, 잠깐만.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가로 및 전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의 정답은 서리 담임자예요. 아까 보니까 서리 담임자, 서리 전도사. 예. 왜냐면 진급을 했을 때 수련목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서리 전도사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서리 담임자예요. 처음 1년차는. 그런 다음에 둘이 같이 1년이 끝나면 준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리 담임자 및 전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서리 담임자, 서리 전도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감리회, 의회 5가지 중 예시를 제외한 3가지를 쓰시오. 당에 구역회, 당에 구역회, 지방회, 연회, 연회 말고 연회, 총회. 자, 요 정도는 충분히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기억해둬야 돼요. 자, 다섯 가지 외에 누군가는 앞글자를 따져서 당, 부, 지, 연, 총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감리회 입법은 총회에서 전담한다? 아니죠? 아이고. 감리회 어디서 전담하?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산하기구인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총회와 입법회가 역순으로 2년에 한 번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43번. 의회별로 조직, 직무, 소집 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 맞죠? 예, 법으로 정하죠. 감독 맘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는 무엇이며 감리회 행정수반을 감리회 정책에 따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뭘까요? 독재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 영적 지도자. 잠깐만. 이걸 내가 어디에 좀 감독과 감독회장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감독도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그러니 그리고 감리회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행정수반 이런 단어로 그래서 감리회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 그리고 감독은 감리회
행정수반이라는 말만 빼고 감리회 정책에 따라 연회 사업과 행정을 총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네, 이걸 충분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자, 감리회 최고임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맞죠? 잘못된 걸 고르는 거예요. 감리회 정책과 본부 행정을 총괄한다. 맞죠? 감독회장은 자격과 직무와 선출 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했죠? 임기는 4년 연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저기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우선 정답인데 그 혹시 그 연임, 단임 이거 여러분들 뜻 아시죠? 연임 연속해서 2번, 1번. 이거 잠깐. 혹시 또 그 중임 이거 그게 아닌 2번. 이거 누군가는 뭐 말합니다. 나는 정치 싫어요. 정치에 관심 없어야 하는데 정치에 너무 무관심해서 정치 용어도 모르면 안 돼요. 난 정치에 신경 안 쓸 거야 해서 너무 정치도 모르면서 살지 마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정치에 너무 관심 없게 살아서 정치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가끔 짜잔 뭐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정치에 너무 무감각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응? 에이 참. 자, 요거에 따라서 제가 좀 어느 정도 표를 좀 정리해둔 게 있는데 요거 어딨노? 요거하고 이걸 하나로 합쳐놔야 했는데 내가 왜 합쳐놓지 못했지? 보자. 겹쳐있구나. 자, 봅시다. 요거를 자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하나? 이거 표를 사람들이 좀 잠깐만요. 표를 좀 두껍게 만들어 봅시다. 이러니까 좀 좀 보기 좋네. 진작 이렇게 할걸. 자, 그 연급이란 게 있어요. 그 목산수 받고 정연 1년, 2년, 3년, 4년인데 저는 참고로 정연 2년이에요. 이제 내년에 정연 3이 되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10년 뒤에 감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년 뒤에 감독도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건데. 자, 이 연급이란 게 있어요. 정연되고는 12년 되면 감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 되면 연예 감독도 출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년 되면 제가 지금 정연 2년이니까 23년 뒤에 감독회장을 출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제가 지금 대전 동지방에 있거든요. 동지방에서 4년 동안 있어야지 감리사에 출마할 수 있어요. 2년 있다, 3년 있었다고 해서 바로 출마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남부연에 있잖아요. 남부연에 2년 있었다고 해서 바로 연예 감독이 될 수가 없어요. 출마 못 돼요. 아무리 20년 채워도. 요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연수 과정은 뭔가 하면 정예원도 연수 과정이 있어요. 총 몇 번이지? 6번인가 8번인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이상을 해야지 감리사도 출마 가능해요. 교육 안 받은 감리사 출마 불가능하다는 거죠. 연예 감독은 4번, 연예 감독회장도 4번, 정예원 연수 과정이 있어요. 그게 정예원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
2, 4, 4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좀 외우기 쉽지 않겠어요? 이 후보 몇 회까지 출마할 수 있냐? 2번, 그러니까 연예 감독 2번, 감독회장도 2번. 야, 근데 그때 그 사람 왜 또 안 나오지? 예, 출마 제한이 다 나갔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제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적. 감리사는 모르겠는데 연예 감독과 감독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요새 다국적 사회다 보니까 최근에 법 2, 3년 전에 법이 개정됐었나 봐요. 근데 왜 감리사는 왜 없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요새 뭐 감리사는 그냥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안 되면 감리사, 연예감독, 감독회장 못해요. 네, 요런 내용이 있는 것도 같이 외워두면 충분히 이 직무에 대한 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 문제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서 요 빈칸이요, 빈칸만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빈칸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네. 자, 아이고 이거 챕터 2까지는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갈 길이 없네요. 자, 감독회장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하고, 아니죠, 4년이죠. 지금은 4년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끝난 다음에 너 은퇴해라.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년 25년을 했는데 감독회장 출마해서 됐다고 쳐요. 근데 다 끝났는데 은퇴할 나이가 안 됐어. 그러면 출마조차도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출마해서 임기가 끝났을 때 은퇴할 그때가 안 되면 출마조차도 안 된대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독은 각 연예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이 단어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영적 지도자. 그리고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예, 요거까지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하고 또 한 문제 남았네요. 요거는 최근에 나왔는데 요중에 틀린 건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 아이고 어렵다. 그냥 정답만 바로 얘기할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헌법 개정안. 자, 제가 교리화 장정에도 잠깐 챕터에 보면 1챕터부터 10개 챕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 1번과 2번 챕터는 헌법과 관련된 거라서 그것은 개정할 때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물론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찬성. 근데 그 다음 3번부터 10번까지 그 뒤에 내용은 법률안이라고 해서 그것은 과반수 어딨냐? 자, 그것은 아이 여기 딱딱딱딱 안 보였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다음에 할 건 조직과 행정법이라서 여기 뒷부분부터는요, 법률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헌법 아니에요. 예.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헌법은 3분의 2 찬성,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 법률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자, 그 다음에는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며칠 내로 공포하냐 하는데요. 예, 30일이 아니라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공포하지 아니할 때 25일, 뭐 감독회장이 뭐 갑자기 뭐 배탈이 나서, 배탈 날 리가 없겠지만 배탈이 나서 공표 못했다? 그럼 자동 발효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많이 찍은 것 같네요. 이거 다음 조직과 행정법은 양이 많아서 그냥 이걸로 한 영상 테이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2개가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리화 장정은 완성된 이런 정리 파일이 없어서 그냥 완성시키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만들게요. 모두 화이팅!